이혼 소장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7년 결혼 생활의 끝을 담은 종이 한 장. 그것을 내려다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어버린 뒤였습니다. 쫓겨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 3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에 멈췄습니다. 시아버지 서재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고 책상 위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서류 한 장이 발밑으로 날아왔습니다. 집어 올리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거래처 이름, 날짜, 금액, 0이 6개, 그리고 괄호 안에 이름 3글자, 박태원. 나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장부는 112장이었습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은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28배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중견 제조업체 박태원 건설 대표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내 집안이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으로 들어간 그날 저녁, 시어머니 임정자는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 밥상이 7시야. 늦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말고 그냥 해. 싱겁네. 됐어. 이미 상에 올린 거잖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돗물 소리 너머로 시어머니가 TV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며느리가 처음에는 힘들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찻잔, 어머니가 사준 화분, 신혼여행 사진 액자. 이런 게 거실에 있으면 지저분해. 방이 창고야. 내 물건들은 베란다 구석짐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적응하면 돼. 나도 회사에서 지쳐서 들어오는 거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월급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 아니지? 요즘 며느리들이 남편 통장 빼돌려서 친정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걱정하신 거 아니겠어. 너도 좀 이해해. 서연아, 처음엔 다 그렇다고. 처음엔 다 그렇다는 말, 남편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끝났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인데 아직 애가 없어요. 몸이 좀 그런가 봐요.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남편 쪽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가 보고 싶으신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예민하다는 말, 나는 그 단어를 3년 동안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예민하다 했고, 억울하다고 하면 예민하다 했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 청소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닦아? 구석 꼼꼼하게 해야지. 됐어.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치워. 청소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은 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한 뒤 내가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것이 매주 반복됐습니다. 그해 봄, 시어머니가 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집안일을 좀 못해요. 좀 가르쳐 주셨어야 했는데, 저도 답답해요. 나는 그 전화를 친정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더 미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피곤해.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밥상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결혼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집에 고용된 것인지. 3년차 결혼기념일, 나는 조심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촛불도 켰습니다. 남편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밥 아직 있어? 알아. 피곤해서 그랬어. 미안. 미안이라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괜찮아질 수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됐습니다. 남편은 야근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시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의 재킷이 소파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 와인 1병, 금요일 밤 10시. 남편이 야근한다던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야근이라고 했잖아. 재킷 주머니에 레스토랑 영수증이 있던데. 거래처 접대였어. 왜? 2인분이었어. 그게 왜? 야근이라고 했잖아. 접대도 야근이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 나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향수 냄새, 문자 수신음. 한 달 후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잠들지 않고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나는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메시지 미리 보기. 오늘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확인한 것 같은. 시어머니는 그 주에도 나에게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네. 바쁜 거야. 거래처분은 어떤 분이야? 왜? 그냥이 뭐야? 의심하는 거야? 아니,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나는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퇴근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외도 증거가 있으신가요? 일단 증거 수집이 먼저입니다. 확실한 게 없으면 재산 분할에서 분리해요. 재산 분할.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번 것은 무엇인가? 통장에는 생활비만 들어왔고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카드를 쓸 때마다 영수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 며느리들이 결국 빼가는 거야? 내가 번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잃은 것은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의 외도가 확인됐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통화를 연결한 채 두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전부. 식탁에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그게, 잠깐만.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집에 와도 항상 어머니하고 둘이고, 너랑 제대로 대화도 안 되고. 잠깐만. 이혼은 너무 급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혼 이야기가 시댁에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러 앉혔습니다. 이혼한다고? 이유가 뭔데? 내가 뭘 알아? 아들이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살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런데 아들이 좀 위로받으러 다닌 게 무슨 잘못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웃어? 이 집에서 7년 동안 밥 먹고 살았는데 나가겠다는 사람이 웃어? 그게 당연한 거잖아.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들릴 텐데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한테 왜 이래? 이혼은 안 돼.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서연아, 이혼하면 너는 아무것도 없어. 이 집 재산에서 내 몫은 없어. 알아. 그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달 안으로 나가. 짐 싸. 이혼할 거라면서. 여기 더 있어도 뭐해.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요?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다 끝난 거잖아.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짐을 쌌습니다. 박스 3개가 전부였습니다. 쫓겨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 3박스를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근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만 거실에 있었습니다. 다 갔어? 네. 수고했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7년에 대한 시아버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말은 수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박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상 위 서류들을 흩어놓았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내려가려 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날아왔습니다. 발을 디디려다 멈췄습니다. 밟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들이었습니다. 거래처 이름, 날짜, 금액, 억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적힌 이름 3글자. 박태원.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이 종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서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부 회계 자료 같았습니다. 비공개 거래 내역,
실제 금액과 공식장부의 차이, 수취인 이름.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 장씩 찍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중간부터 손이 멈췄습니다. 112장이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서재 문을 닫고 박스를 들었습니다.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박스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112장. 이혼 소장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장 말고 다른 걸 제출하고 싶은데요. 횡령 관련해서요. 네, 112장 있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검찰에 112장의 사진이 제출됐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해서 접수했습니다. 나는 그 건물 밖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박태원 건설에 수사관들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한 일이 뭔데? 아버지가 지금 조사받고 있어. 네가 한 거잖아. 내가 쫓아냈잖아. 이혼 때문에 아버지까지 건드려? 아버지를 건드린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한 일을 신고한 거야. 서연아, 이혼 소장도 따로 낼 거야. 불륜 증거 다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더 이상 그 집 식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박태원은 구속됐습니다. 횡령 금액은 23억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장부가 증거였습니다. 이혼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카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입증됐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책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날, 나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지금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습니다. 내가 고른 찻잔이 선반 위에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사준 화분이 창가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잃었던 것들이 돌아오는데 7달이 걸렸습니다. 그 집 계단을 내려가던 날, 바람이 서류 한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